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인데 이제 오늘 하실 거 이제 특수불법행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지만 제일 중요하고 이걸 모르면은 진짜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실적으로 저희가 뒤에 배울 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배상 책임보험을 배울 겁니다. 뭐 임의 책임보험이든지 의무보험이든지 어차피 똑같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인트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러면은 이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저희 시험은 저 일반 불법행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나옵니다. 작년 43회 나왔죠. 2개나 나왔죠. 댕댕이 해가지고 758조, 759조, 760조까지. 60조는 또 서술형까지 나왔어요. 그냥 약술 문제로.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잖아요. 법리. 법리라고 그냥 법에 저촉되는 거. 그거 내용을 여기서 배울 건데 이건 다 똑같아요. 이 내용은 요 단락이 들어가면 요거만 하면 됩니다. 요거 다 똑같다 그랬죠. 얘도 똑같다고 했어요. 대신에 앞에만 틀려요. 자, 얘가 했는데 어디서 다쳤습니까? 시설물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시설물이 학교냐, 학원이냐, 그 체육시설이냐, 특수 건물이냐, 그것만 틀리고 앞에 내용만 틀리고 뒤에 내용은 이거 다 똑같아요. 거기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래서 공작물이 잘못했다. 그럼 공작물. 뭐 개가 물었다. 개라 그러면 되지. 그 애완동물. 그러면 755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막 755조, 6조 얘기하는데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여러분. 계속 100만 번 얘기할 거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울 게 얘를 배우는 겁니다. 얘를 배우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죠. 요게 750조. 불법행위 있잖아요. 750조 불법행위. 그 6개, 7개. 그것만 달달달 외워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된다. 이건 필요 없어요. 몇 조니. 그래서 이 법리에 대해서 뭐냐? 이 법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서 사례 문제 이렇게 나왔죠. 법리에 대해서 쓰시오. 법리에서 1번 문제가 그래요. 2점 해놓고 이 법리에 대해서 쓰시오. 2번 손해액을 구하시오. 손해액 구하시오가 50%. 얘 법리에 대해서 뭐 20% 이렇게 나와. 항상 이 법리는 이 6가지 중에 하나예요. 6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것만 달달 외우면은 얘네들 어렵지 않아요. 개념 딱 써요. 네, 이거 딱 써버립니다. 써버려. 그러니까 이거 갈 때 이걸 안 하면 헤맵니다. 할 때마다 이거 30개 넘는다 했잖아요. 30개 갈 때마다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이 법리 따로 외우잖아요. 이때는 이거 적용하고 이때는 이거 적용하고 이때는 이거 적용하고 아유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묶어서 딱 공부하면 얘는 756조네. 애기들 잘못했네. 사용자 도급인이네. 오케이. 개가 물었네. 개가 물었네 여기 동물. 여기 뭐야? 공작물 지나가다가 자기 이게 집 짓는 게 떨어졌다. 공작물이네. 되셨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 이건 요거의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나머지 보상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너무 위험한 발언이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공통적인 거 써주면 돼요. 공통적인 거. 일배책 같은 거 일상배상 그런 거 만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업무 중 사고 운전하다 사고 이렇게 써도 돼요. 거의 맞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지금 쓸 수 있잖아요. 업무 중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디서 나와요? 자동차 보험에서 주잖아요. 도급인에서 주고 그렇죠? 사용자는 사용자에서 주고 산재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그냥 쓴다 생각하고 이게 엄청 많아요. 20가지가 넘어요. 이거를 약관에서 그대로 가지고 제 책은 다 뺐어요. 다 뺀 게 아니고 웬만한 거 다 뺐어요. 뺐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넣어놨어요. 그 나머지 여러분이 상식으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20가지 써놔도 여러분이 이거 외워서 시험장 가서 쓴다고요? 에휴,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 빼놨어요 일부러. 대신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 딴 책에서는요 이만큼 써 있는데 왜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딴 책에서는요. 작년 문제 이렇게 풀릴 수 있는데 왜 이거 작년 문제 안 써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안티. 그분은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다 얘기하거든요.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해가지고 37회부터 43회까지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기출문제 다 얘기하고 이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하지 마세요. 다 할 거예요. 책에 없다고요? 당연히 없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시간에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책만 보고 이 책엔 있는데 다른 책에 이만큼 써 있는데 왜 제 책은 없어요. 딴 책에는 10페이지 되는데 왜 난 한 줄만 딱 돼 있어요. 보상한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잘 봐요. 이제 카페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잘 봐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래도 꼭 있어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개념이 뭔가 계속 보시고 이거는 10번 이상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따로 차트를 뽑아가지고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요거 나왔죠? 이건 계속 얘는 올해 처음 나왔고 언제 나왔나? 그러니까 43회 나왔고 얘는 계속 나와요.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나올 때 되고 올해 나오면 이거나 이거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얘는 또 나왔고 얘는 원래는 이걸로 시험 내기가 그런데 이건 약술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는 아니고 다라 그러면 안 되죠. 틀린 사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거랑 그만 얘기할 거예요. 이거랑 손해액만 구하면 거의 끝난 거예요. 저희 시험은. 되셨죠?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이렇게 떠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일단 특수불법행위는 외웁니다. 지금.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 두 번째, 사용자 배상 책임. 직원들이 잘못하면 누가? 대표가 책임지죠. 도급이. 내가 도급을 줬어. 그 사람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공작물 점유. 얘는 소유자까지 있죠. 공작물. 모든 걸 공작물이라 건물도 있고 내가 뭘 진다. 뭐 집을 짓든지 뭘 짓든지 하여가 댐을 짓든지 하여가 그걸 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 실적으로 거기서 점유해서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내 거 진짜 소유자 그 사람 책임이고 얘는 동물 점유자 책임이다. 되셨죠? 그리고 불법 행위 공동 불법 행위 그렇죠? 외운다가 아니고 외우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앞자만 따서 외웠어요. 저는 사, 용, 도. 웬만하면 제가 앞자 안 하는데 외우세요. 공동, 뭐 한다? 사용도 공동공. 사용도 공동공.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6개.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셔야 해서 이건 사례 분별. 책임 무능력자에게는 사례 분별이 아니고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사용자 책임. 도급인 사용도 도급인. 공작물 사용도 공작물 사용도 공동. 동물 점유자 책임. 사용도 공동 불법행위. 지금 외우세요. 빨리. 계속 이거 쓰고 계속. 몇 개 안 돼요. 앞자 따는 거 제가 제일 싫거든요. 이게. 근데 해야 돼. 이거 외우세요. 되셨죠? 사용도 공동고. 이게 원래 책임 능력이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이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책임 무능력자나 사리 분별 안 되는 사람, 감독자 책임에서 사용도 공동고. 되셨죠?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은 요거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해하시라고 들어가는 거고 시험 문제는 옛날에 이거 하나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 하나에 쓰시오.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체적으로 특수불법행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걱정하시지 않는 게 이거 나온다 내용은 이만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만 조금 써주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 시험이요. 옛날에는 기승, 우리는 그래서 의의, 정의, 효과, 관련 문제, 소론, 결론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쓸 시간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요새는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는 거 이렇게. 한 3줄, 4줄 이렇게 써요. 3줄, 4줄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너무
너무 이렇게 옛날처럼 이거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쓰지 마시고 그냥 아는 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살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 여러분 100%다 외워서 쓰면 좋은데 생각 안 납니다. 그 10페이지 어떻게 외우실 겁니까? 그나마 저는 줄였는데 그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핵심 단어만 딱딱딱 얘기해서 쓰시고 여러분들이 살 붙여 쓰면 돼. 이렇게. 되셨죠? 자, 책임 무능력자,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미성년자, 심실상실자,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서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할 때는 불법 행위와 손해 책임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진다. 누가? 얘네들은. 당사자는 안 지는데 그럼 누가 진다? 감독자가 진대요. 감독, 대표적 부모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자의 요건은 뭐냐면 얘 책임 발생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가 그러니까 얘네들 미성년자나 심실상실자가 발음이 샌다 이제. 예, 그렇죠? 상실자가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된다. 뭐 13세, 12세 막 하는데 하여간 그렇다. 아니면은 뭐 상실자, 박약자, 상실자 있고 감독 의무자를 해태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된다. 두 번째, 감독자의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 갑자기 훅 들어왔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책임이 있어야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는 저기에요. 면책할 수 있는 거. 일단 실적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내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죠. 근데 내가 불법 행위 했는데 예. 책임 무능력자예요. 그럼 나의 과실로 있어야 되고 감독하는 사람이 뭐야? 해태하지 않았어. 두 번째, 무과실 책임에 가깝다. 뒤에가 그렇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무능력자예요. 미성년자, 심실상실자 책임을 져야 되고 얘네가 해태하지 않았다는 증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아니고 얘가. 예. 감독자가. 그죠? 얘가 미성년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잘못한 거야. 미성년자. 얘가 잘못했으면 누가 져요? 부모가 지잖아요. 부모가 져야 되는데 얘는 무과실 책임, 무과실. 과실이 있어 없어요? 얘가 아들이 잘못했는데 얘는 과실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근데 이거를 얘가 무과실 책임주인데 얘는 이걸 해태하지 않았고 얘가 잘못했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계속 관리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사고 쳤어요. 그러면 얘한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하는데 가깝다 그러잖아요. 또 가깝다. 그러면 가깝다 하면은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의 반대가 과실 책임주의거든요. 처음에 한 거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는데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고 과실 책임은 내가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데 가깝대요. 가깝다는 거는 중간적 책임주의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또 한 번 하는데 이게 무과실이니 과실이니 중간 책임이니 그거 갖다 너무 논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서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무과실 책임진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증명을 한다? 내가 해태하자고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이해되시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되셨어요? 되셨어요. 믿어요. 두 번째, 사용자 책임. 자, 의의는 사용자, 우리가 그냥 흔히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직장 내에서 내가 다쳤어. 다친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내 직원이, 난 사장이야, 지금. 맨날 직원만 하다가 이제 오늘 사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 밑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뭐 잘못했어요. 일하다 다치거나 누구 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하다 다치면 손해를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하다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손해 입으면, 얘가 딴 사람한테 손해를 입힌 거죠. 입혔을 때 난 잘못이 없는데도 얘를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별거 아니죠. 그냥 내 직원들 책임 내가 대신한다. 그건 이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사용자 성질은 이것도 뒤에서 할 거예요. 자, 내가 봐요.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이거랑 얘랑 의미가 없는 거. 자, 얘가 대표예요. 그러면 사용자 책임이고 얘가 부모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면은 사리불면 못하잖아. 755조잖아요 지금. 그죠? 책임 능력 없으니까 그 이름만 틀려지지 얘가 누구에 따라 틀려요. 얘가 아빠 부모고 자식이면 아까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이고 얘가 직원이고 얘가 대표면은 사용자 배상 책임이다. 근데 똑같죠. 얘가 나 잘못 없어요. 얘가 나 잘못 없어요. 해태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나 과실 없어요. 그랬을 때는 뭐 책임을 안 질 수 있다. 그걸 이제 중간적 책임이라는데 그렇다고 보면 돼요.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무과실 책임제하고 가실 책임이 있는데 무과실 책임 중에서 약간 좀 무과실 책임 가끔 이렇게 봐도 되는 걸 중간점 책임주의다. 응?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은 뭐냐? 결론 그거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했을 때만 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장 내에서 뭘 시켰어. 아니면 내 관리 안에서 뭘 하다가 사고 났으면 책임을 지죠, 제가. 근데 얘가 내 명령을 어기고 딴 데 나간 거야. 근무 시간 말고 딴 데 나가서 놀러 간 거야. 여행 간 거야. 여행지에서 사고 났어. 근데 얘 직원은 맞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죠.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랬을 때는 안 지겠지. 그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일단 사용 관계가 있어야 되고 사무 집행이 있어야 되고 손해의 제3자에 존재해야 된다. 손해를 받은 제3자. 손해가 없으면은 똑같은 얘기잖아.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제3자한테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 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피용자는 그냥 피해보는 사람 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의 반대 피용자. 그러니까 근로자 간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 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용 관계나 고용, 위임, 조합 등의 관계로 사용자의 사실상 요거지. 요거. 지휘 감독 간에 종속 관계라고 하는데 나중에 근로자 할 때 이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종속 관계가 있냐? 내가 관리 감독하는데 내 앞에 있었냐? 가 요건이고 계속적인 하나지 않고 사실적으로 일시적인 것도 무방하다. 그냥 한 번 시킨 것도 나 일 좀 도와줘 일로 와. 그런데 사고 난 것도 괜찮다. 계속 쓰지 않고 한 번 사고 난 것도 괜찮다. 오케이. 그죠? 사무 집행이 어떠냐? 사무에 관해서 내가 시킨 일을 하다가 다쳐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짐 좀 옮겨봐. 그래서 이쪽 옮기다가 이거 쓰러뜨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데 야 이거 좀 짐 옮겨봐. 그래도 얘가 이제 딴 짓을 한 거야. 딴 데 뭐 여자친구 와서 딴 데 밥 먹으러 갔다. 거기서 뭐 다쳤다. 누구 다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안 지겠다. 그래서 사무 집행에 관하여 본래의 사무 집행 그 자체 또는 사무 집행의 관련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맨날 하는 거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사고하고 손해를 받은 제3자가 존재해야 된다. 손해가 없으면 죄가 안 된다. 오케이. 피해자인 제3자의 범위는 사용자의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냥 사용자 책임은 이런 거다. 고용관계에 있어야 되고 사무 집행에서 다쳐야 되고 집행에 관해서 손해를 입혀야 되고 그리고 제3자가 피용자 빼고 나머지 해야 된다. 그 정도. 자, 불법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불법행위. 이거를 뭐 구분해서 3, 4, 5 이렇게 나눠줬는데 큰 틀은 그거예요. 그냥 내 시킨 일 하다가 다치면 주겠다. 누구? 제3자한테 손해 입히면 주겠다. 그건데 그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온 건데 자, 불법행위가 피용자에게 있어야 된다. 자,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구성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를 그냥 이제 써놓은 겁니다. 사용자 면책 사유에 입증하지 못할 것. 자, 사용자 면책 사유, 피용자의 선임, 감독,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내가 하지 마 이렇게 들지 마. 그죠? 카트 밟고 천천히 길로 이렇게 다녀. 이거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말 안 들은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과실이 없으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원래는 얘가 무과실 책임죄에 가깝겠죠. 얘가 사고만 있으면 누구한테? 제3자한테.
손해만 입히면 내가 다 해주는 거 원래. 근데 이쪽 이거 보면 야 너 이렇게 제3자에게 피해 입을 거 같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해놓은 거야. 철망도 쳐주고 카트도 만들어주고 길 이렇게 하고 딴 사람 못 들어오게 다 해준 거야. 이랬을 때는 내가 면책할 수 있다. 이걸 중간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중간적 책임.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도급인 책임. 도급인은 자 수급인. 그러니까 일을 받는 사람, 일을 주는 사람 도급, 받는 사람 수급, 수급자. 그러니까 원청, 하청. 이건 쉽죠. 원청, 하청.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잖아요. 롯데 캐슈얼 막 이런 거 지면 이 롯데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롯데가 요거는 다른 회사에 하청을 줘요. 예를 들어 샤시 같은 거는 딴 데 주고 이 기둥 세우는 거 딴 데 주고 이거 목공 하는데 목공이 아니라 토목이라고 그러죠. 밑에 이렇게 파가지고 꽁꽁꽁 H빔 막 받고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저기마다 다 틀려요. 회사가 이걸 하청을 주거든요. 원청은 만약에 롯데면 얘네들이 롯데건설에서 얘는 A의 회사한테 하청 주고 얘는 사시 같은 거는 B의 회사 하청 주고 뭐 인테리어는 뭐 C의 회사 하청 주고 그러니까 얘는 도급인이 되고 얘는 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수급해서 하는 거. 근데 얘가 잘못했다. 그러면 얘도 책임지겠다. 되셨죠? 그래서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고 상관없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얘가 따라다니면서 야, 이 빔이 좀 삐뚤어졌잖아. 옆으로 해. 야, 직원도 옷 좀 입혀라. 관리 좀 하고 요거 헬멧 좀 쓰게. 헬멧 아니죠. 안전모 쓰게 해라. 관리 감독 다 다니면서 그랬을 때는 얘도 책임지겠다. 그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일의 집행 시 실적으로 지휘 감독. 이게 맨날 나오죠. 모르면 그냥 지휘 감독 하에 중과실이 있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750 있잖아요. 조금만 배운 거나 755조, 756조, 757조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관리 감독을 잘했어. 관리 감독을 잘했어. 그러면 만세해도 되나? 책임 없어. 할 수 있고. 관리 감독을 못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단 뭐? 내가 지휘 감독 하에 그죠? 별개로 독립적으로 얘가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 이거 완공되면 내가 돈이나 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얘 잘못하면 얘만 잘못한 거고 얘한테는 과실을 물을 수 없는데 얘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말은 얘가 공사하지만 다 야 요거는 요만큼 크기로 하고 요건 요쪽으로 하고 세모하지 말고 말은 뭐로 하고 막 이렇게 관리 감독한 거예요. 참견한 거죠. 참견. 그랬을 때는 얘까지 책임지는데 얘가 교육시키고 하지 말아라. 계속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그게 인정이 되면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인정이 되면 얘는 면책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은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작업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자 책임을 진다. 관리 감독이 있는데 계속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손해가 수급인의 선임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작업 계획을 일하는 경우 또는 도급인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러면 도급인의 일반 불법행위는 도급인이 제공한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재 같은 예를 들어서 이 공장 자재, 그러니까 HBM 아시죠? 그게 얘가 얘한테 준 거예요. 그걸 납품을 했다. 그냥 이거 써 했는데 이 자체가 쉬어진 거예요. 강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많을 수 있어요. 딴 것도. 그러니까 꼭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자 도급인이 잘못했을 때 첫 번째가 지휘 감독 아니면 내가 준 거 계약을 쳤는데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 얘네는 철골 만드는 사람인데 야 너 샤시해 안 되잖아요. 야 너 페인트 칠해. 얘는 맨날 목공만 하는 거야. 목공만 했는데 목공하는 회사예요. 밑에 그러니까 토목공사만 하는 애. 뼈대를 세우는데 갑자기 야 너 페인트 칠만 해. 이랬을 때 그죠? 많잖아. 이럴 때 사용자 책임 얘까지는 책임진다. 되셨죠? 그죠? 뭐 요거에 너무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그냥 크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공작물도 똑같겠죠. 지금처럼 배운 것처럼. 그죠? 공작물 잘못하면은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점유자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점유자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 그러면 점유자는 나야. 지금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건 아니지만. 이거 누구 거예요? 학원 원장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사람이 책임지고, 두 번째 소유자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정의는 똑같아요. 공작물에 대해서 공작물 이렇게 건물 짓잖아요. 이렇게 건물 이것도 공작물이에요. 다 공작물이에요. 모든 거 지는 거 만든 거 다 공작물이 보면 되는데 이 건물을 지다가 이게 쏙 넘어졌어요. 그럼 관리관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건물 짓는 사람도 잘못하고 소유자도 잘못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작물 또는 수목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고 일단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발생하려면 일단 공작물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자 공작물 또는 수목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오케이. 하자가 있어야 되자. 하자가. 자 그러면은 이거 이 분필로 하자. 그냥 분필. 간단하게 이 분필을 자 내 건데 얘한테 줬어요. 이해되시죠? 이 분필을 얘한테 줬는데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문제에서 얘한테 줬는데 이게 잘 돼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나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소유자도 책임져야 되고 점유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간단한가요? 너무? 그렇다. 하자가 있을 것 또는 인과관계 이거로 인해서 하고 면책 사유가 없을 것. 되셨죠? 이거. 그냥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공작물 또는 수목으로서 손해가 발생해요. 그게 수목 같은 요게 공작물이나 수목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근데 면책 사항이 없어야 된다. 되셨죠? 그냥 크게 그림만 공작물 수목으로 되고 그 수목 자체가 뭐 공작물 자체가 하자가 있고 근데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공작물이라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이나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그냥 다 만든 거, 그냥 만드는 거 우리가 공장에서 나온 거 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지하뿐만 아니라 공중에 인공적인 공작물도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냥 공작물, 이것도 공작물, 저것도 공작물 다 만든 거. 그냥 공장에서 나왔다? 그래도 되겠다. 공장에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공작물이요. 수목은 심어져 있는 나무를 말하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이게 부동산에서 많이 이제 싸우는 게 땅을 샀어요. 제가 이렇게 땅을 샀는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 샥샥 묘목이라고 하죠. 애기 묘목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A였는데 B가 샀어요. B가 산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은 누구 거예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럼 다시 A 땅에 그러면 이 이게 수목을 C가 심은 거예요. C가 불법적으로. 근데 얘가 이걸 팔어. 더 복잡한가?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해. A 건데 B로 샀는데 얘는 땅만 산 거야. 땅만 샀어요. 그러면 이 수목은 누구 거냐? 결론만 얘기할게. 너무 복잡스럽다. 자, 결론은 얘는 땅을 샀잖아요. 땅 거예요. 붙어 있잖아요. 부착물이라서 붙어서 얘 건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 얘가 어느 정도 크면 얘 거고 어느 작잖아요. 그럼 부착물로 해가지고 얘 거가 된대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그죠? 그렇대요. 됐습니다. 예. 그냥 요게 이 느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설치 보존 하자가 있다. 하자라는 뭐예요? 하자. 원래 이 자체 성질이 있어야 돼요. 예, 자체를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잖아요. 분필은 뭐예요? 이거 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분필 요거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너무 야간 거야 이게. 조금만 건드려 툭툭 부러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본래 성질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랑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 성질,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말한다는데, 그죠? 얘는 본래 뭐 하는 애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야간 거예요.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자다. 건물 똑같고 건물에 들어가는 H빔 같은 것도 걔는 튼튼하게 딱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얘가 흐물흐물해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자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있냐?
공작물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있다. 피해자에게 있는데 손해가 발생하면 공작물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나 소유자 하자가 없음을 반증함으로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자배법에서 들었죠. 원래 누가 책임을 입증해야 되죠? 원래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근데 자배법은 가해자가 자기 없음을 증명하죠. 조건부, 그냥 상대적 조건부 책임이 해가지고 나왔죠. 무과실 책임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입증 책임이 누구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실적으로 원칙은 누구냐? 민법적으로 보면 원칙은 피해자가 입증 책임하는 거예요. 외울 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입증을 한다 그러면 잘 생각. 길을 가다가 그냥 얘인지 모르고 쟤인지 모르고 그냥 나 맞았어요. 얘한테 맞았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입증 누가 해요? 만약에 가해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가해자가 없으면 입증 못하면 얘는 무조건 살인범이 되고 폭력범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살인자가 예를 들어 얘가 경찰 같은 경우 얘가 죽였어요 했는데 얘가 입증 못하면 얘가 무조건 가해자가 살인자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거나 우리가 배운 것들은 약간 전환이 돼서 누가 입증을 한다? 없음을 소유자가 없음을 입증한다. 반증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입증 책임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땐 저렇고 저렇고 그냥 쓰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데 이런 경우는 이럴 수도 있다. 면책 사유가 없을 거. 이제 여기 이제 자 100책 뒤에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운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하고 도급인 배상 책임, 영업 배상 책임, 근제 사용자 배상 책임 뒤에 없나? 해가지고 쭉 배울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배울 거예요. 그냥 배상 책임을 쭉 나눌 거예요. 배상 책임 나가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있고 일상 배상 책임 있고 도급인 그 다음에 의무 배상 그 전문인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뒤에 파트 가서 딱딱딱 얘기 나오고 이거는 지금은 그냥 일배 책임 뭐고 도급인 배상 책임 뭐고 영업 배상 책임 뭐고 사용자 배책이 뭐냐 이런 것만 있다. 요럴 때 이런다. 요럴 때 이런 책임을 진다. 요럴 때 책임진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점유자 책임. 올해 이제 43회에 기출된 건데 요것만 쓰면 돼요. 그 이거를 한 10페이지 되거든요. 뒤에가. 원래는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외워서 쓴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 메인만 동물에 대해서 동물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거만 외워서 쓰면 돼. 그냥 이렇게 759조인데 동물이 타인한테 손해를 입히면 그렇죠? 개를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멍멍이들이 이렇게 멍멍이 이거 꼬랑지 멍멍이들을 내가 갖고 있다가 쭈르륵 가서 지나가는 사람 물었어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끈을 잡고 있는 애가 잘못한 거예요. 응? 점유라고 그러잖아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점유자가 얘한테 책임을 지는데 무슨 책임이냐?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759조다. 요 정도만 쓰면 돼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살 붙여서 쓰면 된다. 됐어요? 정의는 뭐예요? 그냥 동물을 갖고 있는 애 보관 잘해라. 관리 잘해라. 이 문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연예인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개 이제 불독인가? 개를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올라타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인가 그걸 물어가지고 하니까 돌아가셨나 하여간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많이 됐고 법도 많이 개정이 됐어요. 동물보호법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고 무슨 종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생겼는데 딱 문제가 나온 거죠. 작년에. 결론은 이거 써주고 밑에 손해액 계산하는 거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손해액 계산해라. 손해액 얼마 주냐? 이만큼 내가 치료비하고 좀 아까 배웠죠. 배울 거예요.
약간 간만 봤는데 치료비하고 간병비하고 향추 있잖아요. 아니, 향추가 아니고 상실수익에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돼요. 되셨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야지. 예. 그래서 정의는 그냥 여러분이 써주면 되고, 발생 요건. 점유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동물의 타인의 손해를 가해야 되겠죠. 가해야 되고, 면책 사유가 없을 것.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들어가지 마시오. 개조심.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2중으로 해놓은 거야. 3중으로 이렇게 못 들어가. 근데 여기 담을 넘어서 들어갔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배상 책임자는 공작물 책임과 달리 동물의 점유자 내지 보관자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보관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같이 한다.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 애견샵 같은 데 있잖아요. 내가 애견샵에 개를 맡겼어요. 맡긴 게 아니고 맡겼어요. 맡겼어.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책임진다.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해야 돼. 오늘 끝내려고 이 시간에. 자, 공동 불법 행위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자, 연대 책임. 그렇죠? 가해자가 한 명이에요. 아니, 피해자가 한 명인데 가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연대 책임.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나오죠. 연대 책임. A라는 사람도 잘못하고 B라는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보면 이렇게 부딪혀가 얘 쭈룩해서 가해자는 뭐 지나가는 사람을 쳤다. 이럴 때 A하고 B하고 과실이 6대4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걸 연대 책임이는데 얘랑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불법 행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3항도 있는데 3항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진정 연대 책임과 부진정 연대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못 쓴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많이 배운 거 계속 했던 거 설마 이런 거 나오겠어? 했는데 나왔네. 그냥. 왜냐?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자, 정의는 뭐예요? 불법 행위가 많은 사람 공동으로 진다. 연대 책임 많이 진다. 연대 책임은 각자 같이 나눠서 책임을 같이 지는 거 연대 책임이다. 끝. 됐죠? 협의의 공동 불법 행위랑 두 번째 이거는 1항이에요. 이거는 자, A하고 B가 있는데 A와 B를 잡은 거예요. 얘가 때리고 얘가 때리는데 둘 다 잡은 거예요. 잡아서 야, 너 줬어. 몇 대 몇? 6대4.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1항이고 760호 1항이고 2항은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뭉탱이 중에 있는 거예요. D 이렇게 했는데 A, B, C, D, E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 중에 한 명이 한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때린 건 몰라. 주먹이 날라왔는데 어떤 사람 주먹인지 몰라. 이 일이 언제 했냐면 옛날에 그 사직 있잖아요. 사직운동장, 야구장 부산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치어리더 이제 이렇게 막 춤추는데 뭐 약간 노는 아저씨가 술 채가지고 거기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가라 그랬더니 거기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직구단이잖아요. 거기 야구장에 몇천 명이 왔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건달 아저씨 2명하고 싸운 거예요. 막 던지고 때리고. 근데 그 건달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맞았어. 누구한테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몇천 명이 그냥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발로 때리고. 근데 이 사람은 때린 건 맞아. 얘네들이.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 그때는. 몇천 명 중에 한 명이잖아. 얘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 중에 누군지 몰라도 얘가 때린 거 맞잖아요. 이때 쓰는 게 이거예요. 공동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는 몰라. 근데 손해는 입은 거예요. 이럴 땐 2항이고 이게 1항인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저희 시험에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2항까지 할 필요 없고 1항만 있다. 그냥 얘랑 너도 때렸어? 확실히 봤어. 너 봤어. 일로 와. 니까지 이렇게. 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나왔나 또 안 나와요. 그 얘기할게. 진정 책임과 부진정 연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진정한 연대 책임이다. 진정? 연대 책임. 일단 연대 책임은 너랑 나랑 같이 진다. 연대된다. 그건 아시겠죠? 연대 책임 알겠는데 진정하냐? 부진정이냐? 연대 책임은
연대. 너랑 나랑 같이 공동으로 지겠는데 여기 진정한 연대래요. 진정한. 여기는 부자가 들어가요. 부자. 부진정. 부진정. 진정이 안 됐네. 연대 책임. 자, 이인데 일단 연대 책임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행위 756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공동. 그리고 차이점은 자 그런 겁니다. 자 가해자가 한 명 있겠죠? 그렇죠? 두 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니까 B하고 C가 있겠죠? 얘랑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얘는 뭐냐면 얘 만약에 손해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일 때 얘가 200만 원 준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만 주면 돼요? 800만 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책임을 다 했어. 만약에 8대1로 잘못하고 80% 잘못하고 얘 20%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는 200만 원 주면 땡 책임을 못 밀어. 얘한테 800만 원 주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은 어때요? 얘가 200만 원 주든 안 주든 얘한테 1,000만 원 다 물을 수 있죠. 그렇죠? 원래는 얘한테 200만 원 줘, 얘 800만 원 줘야 되는데 얘한테 1,000만 원 줘 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200만 원을 갚았다 해도 얘한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8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부진정 연재 책임이에요. 피해자한테 책임이 다 끝날 때까지 둘이 끝까지 기르 끝까지. 근데 진정은 얘 과실만큼이잖아. 걔 그 책임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200만 원 갚았다. 그러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진정 연대 책임. 부진정 연재 책임은 이 1,0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얘네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더 들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안 나와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내용 대충 아시겠죠? 내용,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지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 힘들 거예요. 나 보면 다 그러니까 공작물이나 동물은 나왔으니까 공작물도 나왔지만 공작물은 한 거의 매년 나와요. 공작물은 매년 나오고 뭐 사용자 책임이나 조금만 배운 거 사용자나 아니면 사립분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엔 755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고 얘네들은 맨날 나오거든요. 얘네 작년에 나왔고 어디 있어요? 얘네들도 작년에 또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어요. 얘네. 항상 나오는 게 얘네들. 그럼 결국 이 내용만 써주면 되거든요. 그냥 요 내용만. 이거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공작물을 해서 나 다쳤네. 보상해줘. 끝. 그 내용을 붙여서 쓰면 돼.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